야당 지도자한테 대놓고 이거 그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왜냐,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지금 원체에 몰리고 있어요. 연금개혁 중단이 가능해졌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 총리가 뭐 정부 관계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라파엘 글루크만 야당 지도자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세바스티앙 르꼬르니 총리를 만나고 와서 이 양반이 이제 사임은 했어요. 사임은 했는데 아직 이제 재직 중인 거예요.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사임은 했는데 재직 중이면서 지금 이제 전국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 뭐 등등 해가지고 온갖 정당 지도자들을 다 총리 공간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한 명씩. 그래서 나랑 좀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그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제 그 정당 지도자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를 계속 기사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온 이제 라파엘 글루크먼이라는 사람이 지금 프랑스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일단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했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근데 오늘 그러니까 내가 총리를 지금 만나고 나왔더니 이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총리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라파엘 글루크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엘리자베스 보온이라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누구냐면은 이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마크롱 총리도 지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기도 해요. 연금개혁을 만든 사람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밀어붙일 동력이 없다라고 이거는 그냥 끝난 거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르꼬르니 총리도 이 양반은 이제 끝났다까지는 아니고 연금개혁 중단에 문이 열려 있다.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좀 섬세한 조정은 필요한데 어쨌거나 문이 열려 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끝났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좌초됐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 그 라파엘 글루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말하자면 사회당 계열이에요.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프랑스의 좌파가 한때 거의 몰락지경에 갔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테랑 대통령 등등 해가지고 프랑스에서의 좌파의 전통이 굉장히 깊죠. 집권도 여러 번 했었는데 2018년 선거인가에서 사회당의 지지율이 6%밖에 안 됐어요. 6% 정도면 이건 뭐 거의 옛날에 그 아버지 르펜 시절에 봤던 국민전선의 지지율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몰락지경이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좌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올리비에 뽀레라고 원래 사회당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이 양반하고 힘을 합친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좌파 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중에서도 이 양반들은 옛날부터 이제 프랑스의 집권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좌파 아니고 진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좌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양반이 뭔가 좀 정치적인, 그러면서 뭔가 좀 대외 얼굴마담, 그러면서 나아가서 대선 후보감 이렇게 꼽히고, 원래 이제 사회당을 이끌던 올리비에 뽀레 같은 경우가 뭐랄까요, 좀 정치적인 거에 대비해서 행정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살림꾼, 그 다음에 이제 얼굴마담에 대비해서 본다면은 여기가 이제 돈 관리 뭐 요런 거 하는. 그래서 올리비에 뽀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후보 이게 아니라 이제 좌파하고 손을 잡아라, 마크롱이 이제 너는 기댈 데가 결국은 사회당밖에 없다 해가지고는 올리비에 뽀레를 그래서 이제 총리로 내보내는 요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던, 지금 얘기하는 라파엘 글루크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이제 이름이 나왔던 엘리자베스 보온이라는 이분, 엘리자베스니까 당연히 여성이겠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건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르꼬르니 총리가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는 흔적이 보이는 게, 지금 총리를 사임한 상태잖아요. 사임하기 이미 오래 전에, 이렇게까지 몰리기 전에, 얘들은 보름 전에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한 2주 전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얘들은 이제 8일 전에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라는 뜻이고, 보름 전에 그러면
그러면 2주일 전에라는 뜻이에요. 관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이미 그때 당시에 재무부에다가 야 그거 연금개혁 지금 중단하면은 돈 얼마 드는지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봐. 이 지시를 이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이제 더 이상 이거 어차피 못 간다. 여기서 연금개혁을 적당히 접고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미 마크롱 정부 안에서는 연금개혁은 그냥 아깝지만은 덮자라고 내부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야당 지도자 만나서 자, 니들이 지금 연금개혁은 일단 덮자고 하잖니. 그러면은 자, 니들 말대로 할게. 대신에 우리 정부는 이대로 끌고 가는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적인 거래를 제안한 이런 흔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뭐 이걸 동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지도자한테 대놓고 이거 그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왜냐?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지금 원체에 몰리고 있어요. 일단 대외적으로 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건 이거예요. 마크롱 대통령은 어쨌거나 대통령직을 임기의 마지막 날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대통령직을 지키겠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이게 기사 제목으로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마크롱이 맡고 있는 위기는 어떤 것이냐. 에두아르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은 지금 이번에 르꼬르뉴 총리가 갑자기 또 그만두니까 불과 한 달 만에 그만두죠. 한 달 만에 그만두니까 구원투수로 자 그럼 다음 총리는 누굴 시킬 것이냐 했을 때 정말 사회당과의 연정을 할 게 아니라면 아마도 이 양반을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이름이 나왔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에두아르 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에두아르 필립이에요. 이 양반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대통령직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처음으로 임명했던 총리가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은 마크롱하고 같은 당 안 하고 마크롱하고 정치 색채는 대충 비슷한 오리존이라는 그 정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평선 이렇게 씁니다. 호리즌입니다. 호리즌. 이런 정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중도 우파 정당이에요. 지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프랑스의 정당을 제가 여기서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쭉 봐놨어요.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에요. 거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에두아르 필립이 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가장 가깝죠. 실제로 마크롱이 총리를 임명했던 사람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 하페블리깡이라는 애들이 드골당이에요. 드골의 후예들인 당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 좌파 중도 좌파 정당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느냐 이쪽으로 붙느냐 얘들로서는 그 선택을 이쪽으로 붙느냐 이쪽으로 붙느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각 정당 지도자들을 잠깐 좀 봅시다 그러면 총리 공간으로 부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야 뭐야 총리 자리 나한테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나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라파엘 글록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총리엔 관심이 없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올리비에 뽀레 지금 사회당 당수를 내본 총리로 지금 빌려주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연금개혁 중단이라는 하나의 이제 자기의 뭐랄까요 싸움을 했으면은 전리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전리품 하나 들고 와서 의기양양해서 지금 기자들 앞에 자랑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있다 하고요. 프랑스의 연금개혁이라는 게 이게 그 연금개혁 시위 당시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이게 한 100만 명 200만 명 모였던 시위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많은 사진을 고를까 아니면은 좀 다소 폭력적이었다는 모습을 보여줄까 고르다가 결국 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그야말로 불타는 민심의 대표였고 이 상황 이후에 이제 마크롱의 인기는 뭐 사실상 돌이킬 수가 없어졌죠.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연금개혁이라는 그 화두를 어떻게든 이겨야 좀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우리하고는 좀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크롱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 당시였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그랬는데 이게 이른바 프랑스 헌법의 49조 3항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행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안을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법안이 있으면은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법은 이제 국회가 만드는 게 기본인데 이거를 국회를 건너뛰고 정부가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무력화하려면은 국회가 이거를 불신임을 일부러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임은 좀 조건이 까다롭죠. 마크롱은 국회에서 계속 소수당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임기 때는 이거를 좀 가급적 안 썼는데 두 번째 임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워낙에 소수당이다 보니까 걸핏하면 이걸 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연금개혁안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핵심 내용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법적인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라는 거는 연금 지급 시기하고 상관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살에 은퇴를 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건 법적인 겁니다. 60살에 은퇴를 하고 연금은 65살 때부터 받아요. 그 말인 즉슨 법적으로 65살까지는 너 대충 살만 하잖아. 너 건강하잖아. 그때까지는 네가 알아서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든지 아니면 네가 일하면서 건강하니까 일하면서 버티든지 네가 버티고 65세 되면 그때부터 나이 든 걸로 인정, 일 못하는 걸로 인정. 그때부터 나라에서 돈 줄게. 이 시스템이에요. 프랑스는 그 중간에 비는 기간이 없어요. 62세에서 은퇴, 62세부터 바로 연금 지급 시작. 이거를 2년 늦추자. 64세 은퇴, 64세부터 연금 지급 시작. 사실은 우리보다 조건이 좋으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봤자 64세잖아요. 우린 65세부터 주는데. 근데 이제 은퇴 연령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럽죠. 야, 62세까지 일하네. 그걸 64세까지 일해? 우리는 이걸 부러워하지. 우리도 나 아직 건강한데 일 좀 더 하고 돈 좀 더 벌고 싶은데 이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은데. 근데 그건 우리 마음이고요. 얘들은 다릅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할까 지금 할까 좀 고민스러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얘들은 이제 그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는 이제 재수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군대도 좀 짧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나이로 26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좀 일찍 일한 거예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입사 동기들만 해도 한 나이 28, 9, 30 돼갖고 입사한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 30 다 돼가지고 일을 시작해요. 근데 유럽 애들은 다릅니다. 일단 대학 가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꼭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은 얼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언저리에 20살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컨대 60살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대충 한 30년 일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40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60살이면은 30년을 일했다 그러면 인생의 반을 일한 거잖아요. 얘들은 20살 때까지 놀다가 20살 때부터 일했으면 인생의 3분의 2를 일한 거예요. 얘들은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제가 맞이하는 60의 느낌하고 얘들이 맞이하는 60의 느낌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게 일단 하나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 이른바 소득대체율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진정으로 이제 복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소득대체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연금을 받아서 은퇴 생활을 즐길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결국은 근데 다 떠나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원래 62살부터 받도록 했던 돈을 64살부터 받으면 예컨대 죽는 나이는 어차피 똑같다 치면은 이 사람이 받을 돈은 2년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붓는 돈은 더 많아지고 손해잖아요. 싫지. 연금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하고 딱 연결이 되죠. 붓는 돈은 더 많아지고 받는 돈은 더 적어지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냥 대놓고 야 지금까지 100만 원 주던 거 우리 돈 없으니까 80만 원만 줄게 이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는 65살부터 주던 거 이제부터는 70살부터 줄게 이러면 왕창 주는 거죠.
거죠. 이러면 진짜 나부터라도 데모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연금을 부은 게 얼만데 뭐 이런 거예요. 이 문제까지 겹치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들고 일어난 거지. 이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핸들링을 잘못한 게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진심은 아니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뭔가 좀 동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어떻게든 그 타협점을 만들어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정말로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에 이게 맞다니까 꺼져 그러고는 의회 표결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헌법 49조 3항으로 떼어버렸다. 이게 잘못 낀 단추의 첫 단추예요. 잘못 낀 단추였던 거예요. 이거부터가. 그래서 잘못 꼈으면은 일단 굴러가면은 거 봐라 이게 맞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웬걸 아니 이렇게 하면 돈 아낀다며 개뿔 이거 아끼려고 적자는 전혀 쫄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0만원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원을 달래야 되잖아요. 200만원이 달리려고 뭐 저소득층한테는 생계보조해 줄게요. 공공부문엔 보너스도 줄게요. 뭐 등등등등으로 원래 안 쓸 계획도 없던 돈을 무지막지하게 푼 거예요. 거기다 갖다 푼 돈만 거의 100조 가까이 돼요. 65조예요. 65조. 65조 정도 되는 돈이면 물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재정 규모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재정의 10%까지는 안 되지만은 5%는 훨씬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한 10% 되겠다. 1년 살림의 10%를 여기다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애들 달래는데. 우리나라 재정 기준에 프랑스 아니에요. 우리나라였다면은 1년 살림살이의 10%. 말하자면은 애들 찡얼거리는데 달래느라고 과자값으로 월급의 10%를 갖다 다 쓴 거예요.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그 중에 10만 원을 애들 과자값으로 줘버렸네. 그냥 애들 당장에 우는 거 찡얼거리는 거 싫어서 그거 달래려고. 사실은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 된 게 재정 적자, 재정 위기 때문이잖아요. 재정 위기라는 거는 켜켜이 쌓여온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켜켜이 쌓여온 이게 언젠간 터집니다. 그리고 시한폭탄처럼 째깍 이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갑자기 째깍 빨라지는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갑자기 안 써도 될 돈을 거의 100조 가까이 1년 예산의 10% 가까이를 그냥 갖다 여기다 꼬라 박아버린 거예요. 아니 나라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참고로 여기에다 지금 꼬라 박은 돈이 우리 돈으로 한 65조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모든 혼란의 시발점 바이루 총리가 사임하고 바이루 총리가 이제 자기의 불신임을 걸고 예산안을 냈죠. 긴축 예산안. 그 긴축 예산안을 해서 빚을 그만큼 줄이겠다고 했던 게 72조예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거의 쌤쌤.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은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올 일도 없는 거예요. 그때 65조가 지금 72조가 돼가지고 총리 날리고 바이루 날리고 이번에 르꼬르니까지 사임시키고 이제는 총리 사임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물러나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일단 어거지로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무리수. 그 다음에 이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리수. 두 번째, 어거지로 통과시켜 놓고는 그거를 돈으로 땜빵한 게 또 두 번째 무리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무리수. 첫 번째 무리수 때문에 마크롱은 최소한 인기 또는 지지도 면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어요. 이건 뭐 도저히 이제는 선거로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파워, 정치적인 지지율, 국민들의 힘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패착. 두 번째, 그래 놓고는 이제 국가적으로는 재정위기에 완전히 그냥 재정위기가 눈앞에 확 닥쳐온 언젠가는 올 위기를 갑자기 눈앞의 위기로 만들어 놓은 자충수가 된 이런 결과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연금을 내가 당장에 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당장에 덜 받는 건 덜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나라 생각하면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그 연금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프랑스는 왜 이러는가? 프랑스는
은퇴자가 일하는 청년들보다 소득이 더 많대요. 이거는 비교적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경제협력기구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에서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살에서 64살의 중위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은 101, 그러니까 100보다 더 많다. 참고로 다른 유럽 나라를 비교해 봐도 이탈리아나 뭐 복지 좋다는 노르웨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영국 다 프랑스만큼 높진 않더라. 그러니까 은퇴자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더라.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의 연금, 프랑스가 사람들이 받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벌던 돈에,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 돈이 이 사람이 평소 벌던 돈의 몇 퍼센트나 되느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72%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보통 한 100만 원쯤 벌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은퇴한 다음에도 70만 원 정도는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은퇴해가지고 살림살이 조금만 줄이면 살만한 거지, 사실은. 아프지만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 되고 독일도 한 50% 수준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40만 원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은퇴라는 거를, 부자들 아니고는 은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잘 안 쓰고 그냥 어떻게든, 요즘에는 이제 60대 취업자가 20, 30대 취업자보다 더 많아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회사 그만뒀어도 뭐라도 좋으니까 난 일을 하겠다. 옛날에 받던 월급보다 택도 없이 적게 받지. 상관없다. 평생 안 해봤던 일? 상관없다. 놀면 뭐하냐? 일하겠다. 폼 안 나는 일? 괜찮다. 뭐든 다들 이런단 말이야. 왜냐?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다가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70만 원을 받는데, 문제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위대한 세대잖아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우리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아버지들보다 아들들, 딸들이 더 가난해요. 애들은 그렇게 돈이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들은 본인들이 일군 거긴 하지만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잖아. 그러니까 재산도 쫙 읽었단 말이지. 그 재산 다 어른들 거야. 그 재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본인은 또 이래저래 뭐 세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애들은 개뿔 그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하면 연금 70%에다가 그것까지 하면 이게 얼추 100 다 채워가지고 101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쥐뿔 버는 게 난데 일자리도 없고 실업난에다가 거기다가 뭐 기타 등등. 기본적으로 은퇴 생활에 대한 그림 자체가 이게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받는 사람들하고는 은퇴에 대한 그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림을, 자기가 갖고 있던 그림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퇴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40년을 살았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40년을 살았는데 나한테서 그 40년의 꿈을 뺏어간다? 저놈 죽여라가 나오는 거죠. 이제 프랑스에서 왜 연금 개혁은 안 되는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 보는 설명입니다. 자, 연금 개혁을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좋냐 나쁘냐, 글쎄 뭐 프랑스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구경꾼 입장에서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시선에서 한번 이 사안을 보자라는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을 좀 한번 맛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빠진 과정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연금 개혁은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 이거는 없던 일이 된 거예요. 문제는 르꼬르니 총리는 지금 정당 지도자를 하나씩 자기 방에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레 하프블리강, 공화주의자가 이제 드골당입니다. 드골당. 이 없으면은, 정부에 없으면은 좌파 정부가 들어섭니다. 좌파 총리 만들고 싶으십니까? 당신들이 이제 우리하고 연정을 합시다라고. 사실은 그 드골당은 마크롱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꼴통둥이래요. 근데 지금 마크롱의 입장에서는 사회당 아니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극
극좌하고 극우를 제외하고 중도 좌 내진 중도 우 어느 쪽하고든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걸 다 잡으면 제일 좋지만은 옛날에 이제 그 여러분들 기억하는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자면은 미테랑이 사회당, 시락이 드골당 이랬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지금 한 당을 한다. 마크롱을 중심으로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의 입장에서도 얘네랑 할지 얘네랑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골당 불러서 야 우리랑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사회당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연금개혁은 좌초됐다 라는 얘기만 한 거죠. 드골당하고 좀 다른 궤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드와르 필립. 이 양반이 자 일단 그 위쪽에 있는 게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점을 봐야죠. 중간점이 중도, 여기가 그 르네상스 당이라고 마크롱당입니다. 마크롱당입니다. 마크롱당. 요걸 중심으로 요쪽으로 갈수록 왼쪽이고 요쪽으로 갈수록 이제 오른쪽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드골당, 레 할페블리껑이 한 칸 건너 있죠. 마크롱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종이라고, 얘들이 그 에드와르 필립이 지금 바로 아까 봤던 이 양반이 원래 마크롱의 첫 번째, 마크롱의 초대 총리였었는데 지금 마크롱하고 갈라서 갖고 자기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그 연정에도 참여시킬 겸, 야 우리 예정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총리 시켜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돌아친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일단 선거를 다시 치르고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는 너 물러나라. 선거까지만 딱 치러라. 너 물러나라. 대선 다시 치르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 누가 하던 얘기냐면은 여기 에흐엔 마리 르펜이 하던 얘기예요. 마리 르펜하고 마리 르펜의 스피커 바르델라가 하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의회 해산을 얘기했거든요. 의회 해산을 하면은 이 가운데 지금 사회당이나 중도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럼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파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도에서는 그래도 별로 호응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마크롱하고 제일 가깝다는 이 사람이 갑자기 조기 대선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대통령 다시 뽑자. 칼 제대로 맞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절박하게 이제 그 드골 얘 건너뛰고 중간 다리 건너뛰고 얘랑 붙든지, 아니면은 왕년에 원래 마크롱이 사회당 출신이잖아요. 왕년의 동지들 사회당하고 다시 손을 잡든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사회당이 원하던 게 뭐냐? 연금개혁은 없던 걸로 하자. 연금개혁은 없던 걸로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서 다시 재논의하자 이거거든요. 가고 있는 코스는 어떻습니까? 사회당이 딱 요구하는 이 코스로 가고 있죠. 그리고 사회당하고 붙으면은 의회 해산과 그 다음에 그 조기 대선, 요거는 피할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이 연정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크롱으로서는 자기 친정 찾아가는 거죠. 친정으로 결국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다음 총리는 여기 지금 사회당의 당수 올리비에 뽀레 쪽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흘러가는 그림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 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